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수록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AI 인공지능으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의 운명과 운세, 그다음에 사주, 궁합 이런 거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는데요. 박찬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찬범입니다. 네, 우리 박찬범 박사님은 서울대 전자공학과 나오시고 거기서 석사 박사 서울대에서 하시고요. 네. 삼성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교수로도 활동하시고 그러셨는데 네. 요거 이제 요거 혹시 그거 있죠. 이런 빅데이터로 운세, 사주 뭐 이런 거에 또 되게 공학자가 또 관심을 가지고 오랜 기간 연구 끝에 엄청난 걸 세계 최초로 이런 알고리즘 시스템을 선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개인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 정당, 정당이라든가 뭐 회사라든가 예. 뭐 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보는 거죠. 예, 분석이 가능하고요. 네. 보통 이제 그 사람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게 되고, 네. 이게 단체나 이제 기업이나 이런 조직의 경우에는 설립일 기준으로 설립일 보고 기준. 있는데요. 아, 그게 하나의 사주가 또 되는 예,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이제 그 인격에는 자연인격과 법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연인격은 출생을 함으로써 인격이 생성이 되고 사망을 함으로써 소멸된다라고 하고, 네. 그 법인격의 경우에는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인격이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해산 등기를 함으로써 인격이 소멸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아마 법적으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 정당법에 보니까요. 네.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당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연월일을 기준으로 이 잠재 성향을 분석하는 그렇죠. 것으로. 사람이 태어난 거와 마찬가지로 그 정당이 태어난 거니까요. 그때가.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준 등록 연월일이 2020년 2월 18일로 돼 있더라고요. 2020년 2월 18일. 예. 그래서 이제 그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제 분석을 좀 잠재 성향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이제 보시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정당이나 회사나 이런 거 그 날짜도 중요하군요. 예, 그 중요합니다. 운세가 이제 이렇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뭐 등록하거나 할 때도 날짜를 좀 태기를 미리 하잖아요. 보고 태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하듯이 유명한 저 무슨 철학관 같은 데 가서 날짜를 잡아오고 그 이유가 있구나. 그 사실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 등록을 하는 이 기준이 그렇죠. 되는 것이. 그래서 그 기준일을 통해서 이런 잠재 성향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PT 프로그램은 기존에 보시던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그 국민의힘에 대한 그 등록 연월일만 들어가서 분석을 하고 밑에는 있고, 이제 연도가 쭉 나와 있고요. 2020년부터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분석 자체는 뭐 80년 정도 이렇게 되지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들 보니까 평균 수명이 2년 반 조금 넘더라고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물론 군소 정당들 다 포함해가지고 포함해서 평균을 하니까 그렇고 주요 정당들은 물론 그보다 더 길게 되겠지만 우리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뭐 국민의힘만 해도 뭐 이름 바뀐 게 벌써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재 등록돼 있는 정당이 46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2012년에 등록된 정당이고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20년밖에 안 된 거네. 2012년이면 10년밖에 안 된 거죠. 10년밖에. 그리고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최근 자료는 못 찾았고 한 8년 전쯤에 SBS인가에서 조사한 그 자료를 보니까 2014년 무렵까지 중앙선관위에 등록됐던 정당 개수가 한 14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당이 생겼다가 소멸되고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근데 그 기간도 굉장히 짧게 없어지는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이 운세라든가 이 사주 이런 거 분석하는 거 의미가 있네요. 왜냐하면 이게 또 소멸될지도 모르니까 언제 소멸될지 이거를. 자, 요게 이제 2020년에 생성이 돼서 생성이 돼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이제 유아기 지금 거고요. 단계인데 예, 예. 2022년인데.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 운, 행, 형, 변 예, 이렇게 위에 이제 종류가 색깔별로요. 이렇게 있는데 예. 요 회색의 회색이 막대 그래프가 근본적인 잠재 성향입니다. 근본적인 잠재 예. 성향.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누적해서 본 여기 우측 하단에 무슨 누적이라고 예, 예. 되어 있는 누적해서 본 잠재 운이고요. 예, 이제 회색 요 막대 예. 그래프가 그래서 잠재 운으로 보면 계속 생성에서부터 계속 상승하다가 약간 주춤하다 계속 상승해가는 이런 모양인데. 그러니까 잠재운입니다. 예, 이거는. 예, 잠재적인 잠재운은 네.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이제 저기 되는 게 잠재운은 다른 그러니까 이 운에 따라 영향을 미쳐서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요. 바뀔 수가 바뀌는 있습니다. 거니까. 예. 이 노란 게 뭐죠? 노란 거는 지금 이제 행이라고 해서 행은 뭡니까? 노력에 의해서 가져오는 운이죠. 노력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국민의힘 노력에 예. 의해서 가져오는 운이 2000쭉 올라가다가 34년 피크를 찍고 내려오게 완전히 되고요. 이제 없어지네요. 예, 예. 쭉 떨어지게 없어진다고 되는 거고. 보면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없어진다기보다는 노력을 해도 잘 안 운이 되는 안 거죠. 되는 노력을 거죠. 해도 예. 안 되는 거냐. 쭉. 그다음에 하락. 보라색은 이제 변인데 변이라는 변은 것은 뭡니까? 어떤 그 마음가짐에 의한 변화. 음. 그러니까 어떤 뭐 왜 정당 같은 경우는 뭐 쇄신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변에 정당 해당한다고 쇄신을 볼 수 있겠고요. 2025년에 피크로 했다가 예. 그 다음서부터 쇄신하네. 2025년에 정당 쇄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 쇄신의 의지라든가 힘이 떨어지죠. 없어지는 거네. 예. 예. 그리고 요 녹색은 녹색은 운인데 예? 행운과 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요행운 찾아오는,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예. 진짜 그런- 운빨이죠. 예. 그 운빨은 별로 없다고 운빨이 보여지는 거죠. 없어지네요. 예, 자, 예. 뭐 벌써 이제 생성해서 2년까지 이제 올해까지 그냥 정체였는데 그대로였는데 계속 하락하네요. 예. 운빨은 계속 하락하네요. 좀 이따 이제 그 연도별로 디테일하게 조금 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누적해서 보면 그런 형태가 되고 파란색은 형이라고 해서 어떤 조직 환경에 의한 운입니다. 환경에 의한 운. 그래서 환경에 의한 운은 2026년 약간 있고 계속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이건 좀 별로 좋지가 않고요. 별로 좋지가 않은 환경의 운도. 그 다음에 이러한 운이 이제 어떤 또 영향이 있을까라는 것을 사람으로 치면 이제 가족 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가족 관계, 가족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 정당의 경우에는 인적 관계가 되나? 그 그러니까 안에 정당에서의 이제 그 예를 들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하면 당대표, 그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하면 뭐 사무총장, 사무총장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운세가 또 운세가 거죠. 바뀌죠.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이제 그 아버지를 넣어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당 대표로 보면 당 대표라고 보면 초창기 이제 설립해서 떨어진다가 2025년 무렵까지는 떨어지네. 대표운은 없는 거죠. 대표운은 없는 거네. 대표운은 없고 2025년부터 대표운이 살아나서 쭉 올라가네요.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고 2025년이면 내후년 그러니까 2, 3년 후에는 이제 대표운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대표가 주는 어떤 그 운, 기운 이런 것들이 그리고 좀 이제 차기 당 커진다라는 대표도 거죠. 이제 몇 달 있으면 당 대표가 있거든요. 그것도 별로 여기서 보면 영향력이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거죠. 운이 좀 좋은 운이 없는 거죠.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 어떤 사무총장이라고 보면 이건 더 좀 운이 더 없죠. 없네 이건. 그 사무총장은 더 없네.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아예 설립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그 어떤 어머니의 역할은 그 기대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기운 따라가면 오히려 안 좋은 거죠. 여기서 배우자는 조직에서 배우자는 어떻게 이 배우자라고 하는 건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좀 올라가고 좋네요. 있는데 그 배우자. 배우자라고 하면 보통 이제 내조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당에서의 배우자는 어떤 정책 연구소 같은 정책을 개발하고 싱크탱크. 그렇죠. 싱크탱크.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의도 연구원. 그런데 그 역할이 되겠죠. 정책에 따라서 그래서 2024년 무렵부터 쭉 올라가는 거는 이쪽에서 이제 어떤 정책 연구나 이런 걸 활발하게 하면 이 원래 운보다 원래 잠재운보다 더 큰 운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으로는 이제 장인도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이 그 조직적으로 조직에는 보면 이제 예, 그렇게 크게 크게 뭐 작용할 의미 수 둘 없네. 이게 뭐 자녀 같으면 하부 조직, 예. 뭐 이렇게 장인 장모 혹시 같으면 저 대통령을 장인으로 볼 수 있나?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오히려 이제 그 이 배우자를 이렇게 싱크탱크로 봤으니까 싱크탱크의 어떤 수장이나 이런 쪽으로 그렇죠. 보는 것이 그 좀 큰 맞을 것 의미는 같습니다. 없겠네요. 예, 예. 자, 그래서 그다음 한번 요거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한번 개별로 좀 바꿔봤습니다. 예. 좀 의미 없는 것들은 좀 지우고요. 예, 지우시고 개별로 본다는 거는 이제 연도별입니다. 연도별이죠. 예. 예. 그 연도별로 보면 네. 지금 2020년 생성해서 잠재운이 연도별로 조금씩 이제 상승을 하는 네. 그런 모양이 되고요. 2024년, 5년, 6년 피크네. 예, 여기가 가만히 있어봐. 2024년 이제 총선이 총선에 있는 좋네. 때고, 예. 네. 그래서 요 무렵에는 이제 그 어떤 근본적인 운 자체가 좀 좋은. 총선이 좋고 예. 가만히 있어봐. 대선이 27년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데 근본적인 가만히 있어봐요. 잠재 운 자체는 떨어져 있는 거죠. 26, 27이 떨어져 있네. 예. 대선이 그럼 어려운가? 이거 그렇네. 꼭 그렇게 볼 수는 그렇지는 없고요. 않을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게 아까 어떤 당 대표 그다음에 싱크탱크 요 역할이 이만큼 이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잘 활용하면 요 떨어져 있는 요 잠재 운을 좀 보완할 수 보완할 있는 수 거죠. 있다. 여기는 운이 좋네요.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완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고요. 뭐 싱크탱크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당 정책 대표가 연구, 누구냐. 예, 당 대표 운이 당대표의 이때 어떤 좋아지니까.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예, 당 그렇죠. 대표 운이 좋아지니까 당 좋아지는 대표에 거죠. 따라서 예. 본래 운은 나쁜데 당 대표 운과 싱크탱크의 운에 따라서 굉장히 좋아진다 예.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네. 뭐 또 꼭 본래 운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아까 누적해서 봤을 땐 계속 올라가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에도 이제 그 설명을 드렸듯이 어떤 기운의 변화가 급격히 나타나지 않고 계절의 변화처럼 이렇게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 예. 이때까지 24년, 25년까지 이 좋았던 운을 쭉 조금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할 수 있으면 요걸 좋다. 상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게 총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해석을 하면 총선에 이긴 다음에 약간 좀 방심해서 이렇게 그렇죠. 조금 이렇게 할 수 떨어질 수 있다. 있는데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걸 또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네. 이건 무슨 그래프입니까? 요건 이제 권력 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아까는 그 어떤 그 전체 단체의 잠재적인 운에 대한 그런 네. 성향이라고 보면 요건 권력이라는 관점에서만 놓고 권력에서만 보는 겁니다. 보면 예. 권력이라는 그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요것도 네. 가족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권력에만 놓고 보면 예. 네. 요 아래쪽은 아까 보신 잠재운이고요. 예, 회색은 잠재운이고 예, 잠재운인데 여기는 권력운에 대한 근본 성향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면 이 가지고 있는 원래 단체의 근본적인 운보다도 굉장히 크죠. 이 예, 권력에 그러네요. 대한 부분은 예. 굉장히 크게 나타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행운, 예. 행운에 해당하는 것만 떨어져 있고 나머지 어떤 노력에 행운은 의한 굉장히 부분이나, 떨어지고 노력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환경이나 다 쇄신이나 이런 저 건 다 치고 올라가는 거죠. 치고 올라가네요. 권력 그러니까 부분에 있어서는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확 치고 올라가네요. 그렇죠. 총선에서 예, 예, 뭐 그때까지 소강 상태였다가 예. 그걸 기점으로 확 치고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2024년에서 2027년 사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많은, 터닝 포인트다. 변혁기일 수 있고요. 네. 요거를 요것도 이제 개별로 놓고 보게 되면 네. 굉장히 좀 많이 복잡하게 보이실 텐데 좀 네. 지워 보겠습니다. 예. 지운다는 건 이제 개별 그 뭐 예. 변수를 좀 지우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건 보시면 수많은 빅데이터가 들어가서 예. 이거를 알고리즘에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게 그래서 이 권력 운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2022년까지 이렇게 좀 있었던 요 부분은 예. 행운에 기반한 것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행운이 근데, 있었으니까 예. 이제 대통령이 탄생된 거죠. 예. 그런데 요거는 이제 행운이 본인이 내려가네. 잘했다기보다는 그 운이 좋아서 이게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운이 있고 좋아서, 요건 예.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2023년까지 운이 좋았는데 네. 23년서부터 운이 떨어지네요. 예, 예, 그러면은 2024년이 적인데 총선인데 예. 그럼 총선 운은
그래서 또 떨어지네. 지금 요걸 이렇게 보시면 행운은 떨어지는데 행운이 아니라 파란 건 뭡니까? 파란 게 이제 조직이죠. 조직의 환경. 운은 올라가네. 올라가죠. 2024년에. 예, 그런데 보시면 여기 2024년에 다 겹쳐 있거든요. 그게 터닝 포인트. 예, 그게 이제 겹쳐 있는 총선이니까. 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는 거죠. 그게 총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요 무렵에는 이 어떤 주황색은 뭡니까? 노란색. 이 노란색은 이제 노력이죠. 아, 그 구성원들의 어떤 행동, 구성의 예, 노력의 운에 따라서는 노력하고 굉장히 올라가네요. 조직력을 갖추고 예. 환경을 활용하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네. 어떤 근본적인 성향에 있어서도 아까 어떤 말씀드렸던 대표의 역량, 예, 그다음에 파란 게 예, 대표의 대표. 영향. 그것도 이제 2024년서부터 굉장히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정책적인 어떤 뒷받침. 야, 대표나 정책적인 뒷받침이 예. 이 내년까지는 굉장히 안 좋네요. 하락이네. 예. 정책적인 뒷받침이나 대표의 운세는 내년까지는 안 좋네요. 예, 대표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운이. 운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져 있는데 이제 내년까지는. 2027년 8년 가면 이제 굉장히 높아지죠. 네. 예, 그래서 그 이 권력 운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는 근본적인 성향은 좀 높아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성향으로 놓고 보면 네.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는 어떤 그 대표, 그다음에 정책적인 예. 뒷받침. 근데 우리가 예. 너무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은요 조급해 가지고요. 예. 2024년, 25년 야 이게 딴 나라 얘기 같거든요. 그냥 예. 지금 국민의 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총선이 이기는 거야, 지는 거야? 아니면 자기 당 대표 때 이거 뭐 괜찮은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급하니까. 당 대표는 아마 차차기 정도부터 좀 힘이 생기지 힘이. 않을까. 지금 연도로 보면 차기 당 대표는 큰 그 예. 국민의힘 운세에 예. 크게 영향을 주지 못 좋은 영향을 못 준다. 예. 차기 당 대표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다시 좀 치고 살아난다. 올라가는 예, 그런- 총선을 기점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여질 거고 있고요. 그래서 2027년, 28년까지 그러니까 어떤 그 대선까지도 굉장히 이제 운이 확 상승할 수 대선까지 있는. 쫙 올라간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네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 그 동그란 걸로 분석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눈 그. 예, 그게 이걸. 이제 요 부분인데요. 네네. 요거는 이제 그 이 권력운, 네. 뭐 명예운 그렇게 기본적으로 높진 않은데 네. 아까 그 연도별로 어떤 네. 그 당 대표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끌어올린다. 예, 그게 오히려 더 이제 좀 그러네요. 예,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까지는 그 개별 유력 인사들을 봤는데 이제 조직으로 본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을 그래 봤더니 총선까지는 운세가 여러 가지 뭐 다른 당 대표에 의한 운세, 그다음에 싱크탱크에 대한 운세, 그다음에 타고난 운세 이런 거 종합해 봤을 때 총선까지는 운세가 좋고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운세가 또 다시 살아나는 기운으로 가니까 네. 대선까지도 좋겠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예. 이거는 그냥 인문 명리학자들이나 철학관에서 보는 그 사주 운세 풀이하고는 달리 어마어마한 양의 빅데이터가 통계 자료가 들어가서 그거 알고리즘으로 이제 뽑아내는 이제 운세와 이제 이런 거 분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또 서울대에서 그 전자공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패턴을 이렇게 좀 그리게 된 것은 그 저는 이제 그 역사하고 철학을 더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좋은 대학 인기학과를 가라고 하니까 그 시절의 예. 인기학과는 전자공학과예요. 전자공학과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공학과를 가고 나중에 이제 뒤늦게 이제 이런 뭐 역사나 이런, 철학이나 이런 예. 것들을 좀 공부를 그 하고 있는 그래서 중인데요.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보통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이 예전엔 제왕 수업을 할 때도 역사를 꼭 필수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하는 이유는 과거의 어떤 그 상황의 네. 원인과 결과를 공부함으로써 현재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수 있는 거죠. 대비하고 예측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그걸 패턴화한다면 그 패턴과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행동하거나 미리 예측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듯이 네. 우리 어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도 또 아니면 이런 조직의 이
그 어떤 잠재 운이라는 것도 패턴으로 볼 수 있으면 네. 과거는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과거의 패턴을 내가 보고 원인과 결과를 그래서 분석해서 미래에 미래에 비슷한 패턴이 나오면 예측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화를 하는 걸 이제 네. 프로그램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뭐 기관이나 단체 조직에서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전화번호 나가니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